오늘은 홍석환 교수님을 강연자로 모시고 제11차 국립공원 혁신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산불은 커질 수밖에 없는가? 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해 주실 홍석환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산불 때문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근심 걱정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산불이 많이 나지도 않을 뿐더러 산불이 커지지 않을 환경을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커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죽기 전까지 장담을 하고요. 커지게 되면은 커지면 어떡하죠?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강의를 진행하겠는데, 기후위기 시대에 제가 산불을 통해서 때로는 산림에서 일어나는, 숲에서 일어나는 병해충, 우리는 병해충이란 말을 쓰면 안 되긴 하는데 병해충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국립공원과 그 다음에 보호지역, 그 다음에 이것을 관할하는 국립공원공단, 환경부의 위상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를 내심 기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것을 잘 못하지 않나, 제가 밖에서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밖에서 응원하는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시는지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불에 대해서 강연을 해달라 그래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꽤 오래전에는 재선충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물론 이 자리는 아니고요. 다른 사무소에서 했었던 적이 있는데, 연구원에서도 좀 했었고요. 아무튼 계속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 사진이 2019년 18년인가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바로 옆에 미시령 터널 옆에서 났었던 산불 지역입니다. 이때 제가 확신을 하고 여기를 올라갔습니다. 부산에서 그 먼 거리를 올라가서 이거는 인재다라고 확신을 하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안에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불이 타 있는데, 숯각 끄기를 한 곳과 안 한 곳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요. 저는 최소한 한 10m 정도는 더 타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근데 단 1, 2m에서 그냥 불이 꺼져 버립니다. 정말 대단한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산불이 났을 때, 이때는 제가 올라가서 조사도 하고 논문도 쓰고 막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진만 가지고 있다가 올해 산불이 났을 때 이것을 가지고 산불은 인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4일 날 칼럼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칼럼에 국립공원은 산불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국립공원 관계자분들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도 공원에 어떤 사람이 불을 지를 것 같다라는 정말 불안에 저도 떨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불을 냈어요. 잘 아실 거예요. 울진 산불이 일어나는 와중에 지리산 국립공원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 불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불은, 자연 산불은 지금 이제 낙뢰에 의한 산불이 나지만 그거는 커지지 않습니다. 그냥 나무 한 주 정도 태우는 그런 수준의 자연 불만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사람이 내는 불입니다. 근데 길이 없는 곳에 산불이 났어요. 그 울진 산불이 일어나고 국립공원에 불이 안 난다고 칼럼이 나온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그냥 꺼졌어요. 0.3헥타,
피해 면적이 0.3헥타르입니다. 그러면 그 길 없는 곳에 출동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불이 나고 연기가 올라가고 저 멀리 동네에서 119에 신고가 들어가고 그 신고가 들어간 다음에 공단에 연락이 갔겠죠. 그래서 출동을 했습니다. 최소한 2시간 이상은 걸렸을 겁니다. 그러면 불을 끈 거냐? 아니에요. 그냥 꺼진 거예요. 잔불 정리 정도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희한하게도 거기 사진을 저도 가보고 싶었는데 제 몸이 하나라 참 움직이기가 힘든데 일본 이깔나무 군락이더라고요. 거기 산불난데가 지리산 산불난데가. 그러니까 일본 이깔나무 군락이면은 침엽수 군락이라서 조금 더 탔어야 되는데 일본 이깔나무 위에서 주변에서 뭐 신갈나무 포함해서 화렵수가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불이 거의 확산되지 않고 0.3헥타 거의 피해 없이 그냥 소강이 된 거죠. 네, 그런 상황을 보면서 확신을 하죠. 국립공원은 불이 안 난다 라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 말을 믿으시면 됩니다. 산불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리 방식을 더 강력하게 홍보하시면 됩니다. 이 사진이 올해 산불 문제 촉발시킨 그 미시령 터널 뒤에 동네의 사진입니다. 희한하죠? 능선에도 불이 안 나는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불은 한꺼번에 확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고 점핑을 해서 갑니다. 이렇게 점핑을 해서. 그래서 여기서 끈다 그래서 불이 꺼지는 게 아니에요. 점핑을 하게 되면 그냥 다시 다음으로 타게 되고 또 그 다음으로 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은 여기서 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흔히 얘기해서 이 길이 있으면 방화선이 구축이 돼서 불이 확산이 안 될 것이다. 우리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죠. 방화선 구축돼 있잖아요. 근데 점핑을 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약 1km는 아주 쉽게 점핑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대강 재보면 1.5km가 넘어가니까 점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화선을 1.5km나 만들어야지 산불을 끌 수 있다. 그러면 1.5km를 산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런 산을 없애자는 것과 이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대안이 되지 못한다. 이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각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예산이 너무나 탐날 거예요. 1년에 수천억씩. 공단 예산이 1년에 얼마죠? 네? 얼마요? 3천억? 예? 예? 2천억? 5천억? 예. 이 비용이 공단 예산과 동일합니다. 매년. 자, 근데 더 많아요. 이 돈이 정부에서 투입되는 돈이 약 많을 땐 7천억, 8천억까지 갔어요. 7천억, 8천억. 1년에.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100%가 플러스 됩니다. 지자체에서 그 돈을 똑같이 매칭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3천억이 되면 6천억짜리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업 하나만, 딱 하나. 얼마나 부럽습니까? 예. 이 돈 노름에. 숙각국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홍보 사진들이에요. 제가 뭐 나쁜 사진을 갖다 놓은 게 아니고 홍보 사진들을 갖다 놓은 겁니다. 예,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나무를 잘라내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진짜 잘된 숙각국의 사업이라고 이렇게 신문에 나온 사진이죠. 홍보 사진들이에요. 산림청에서 제공한 이렇게 쫙 돼 있죠. 깨끗하죠. 멀리까지 보입니다. 숲이. 우와, 대단한 숲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어떤 느낌을 받으실지 제가 작은 자리면 이렇게 막 질문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는데 이 자리는 오로지 소통은 아니고 제가 이제 일방 주입하는 그런 이 강의의 자리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숲을 보면 사람들이 우와 깔끔하다. 저기 뒤까지 잘 보이고 소나무가 쭉쭉 잘 자라고 있네. 관리를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 이렇게 사진을 당당하게 내거는 거고 산림청이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 잘라냅니다. 오로지 내가 생산할 수 있는 나무들만 이렇게 남겨두는 것. 이게 숙각국이의 그냥 다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이렇게 다 잘라냅니다. 아예
그럼 여기 길을 내죠. 이게 포크레인이 가는 길인데 포크레인이 길을 내고 나무들을 전부 다 잘라냅니다. 이게 그냥 숲 가꾸기라는 이름의 본질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디로 가느냐? 이건 뭐죠? 이건 쓰레기입니다. 이거는 쓰레기로 취급이 됩니다. 미활용 바이오매스라는 이름으로 쓰레기를 다른 단어로 해서 미이용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이용하지 못하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미이용 바이오매스. 그래서 쓰레기를 만들어내죠. 쓰레기를 만들어내는데 이 쓰레기가 그러면 쓰레기를 재활용하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 쓰레기를 갖다가 태우면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이용하게 돼요. 태우면. 그래서 나무를 떼는 게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 변신을 합니다. 이게 그 사업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쫙 잘라내죠. 소나무만 이렇게 남겨두고. 이 나머지는 다 버립니다. 이것들은 뭐 가끔 쓸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이게 어디로 가느냐? 펠렛 공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이용한다라는 전제하에 펠렛 공장으로 가서 펠렛 공장에서는 무려 이 나무를 떼는 에너지, 나무를 떼서 확보한 에너지가 태양광 에너지보다 더 많은 친환경 인증을 받습니다. 신기하죠? 나무 떼는 게 친환경인데 태양광보다 더 친환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게 산자부가 만들어낸 시스템입니다. 산림청과 함께. 역시 나무를 잘라서 그냥 죽이는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숲가꾸기라는 것이. 그럼 왜 하냐? 이 남아있는 나무가 크게 자라서 이게 돈이 되는 큰 나무로 자라게 하겠다라는 오로지 그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산불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산불 현장 2017년 15년간 추적을 해봤어요. 추적을 해봤는데, 침엽수림은 산불에 취약한 수종으로서 침엽수림 중에서 산불에 취약한 것은 소나무림 하나입니다. 소나무림은 산불에 취약한 수종으로서 수관이 하나뿐인 단층으로 숲가꾸기라면 단층을 만들죠. 하부에 있는 나무들을 전부 다 잘랐으니까. 그러니까 단층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단층을 만든 거예요. 단층을 만들어서 불의 통로가 쉽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단층은 불의 통로를 쉽게 만드는 거죠. 산림과학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른 봄에도 수관층에 잎이 붙어 있기 때문에 화렵수림에 비해 연료의 양이 많아 수관화에 취약하다. 그러니까 봄에도 산불에 취약하다. 그리고 침엽수는 땡땡땡 줄퍼그램으로 화렵수보다 높은 열량을 냅니다. 그러니까 불이 날 조건은 전부 다 갖추게 되는 게 소나무림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소나무림 하부에 숲가꾸기를 했을 때라는 전제가 들어갑니다. 왜냐? 통로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산불 복구에 4,170억 원, 주택복구지원금에 51억 원이 투입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검증을 했느냐? 검증할 시간이 없어요. 4월 4일 날 발표된 자료입니다. 3월 10 며칠 날 불이 꺼지고요. 4월 4일 날 4,170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검증을 했나요? 그런데 공식적인 절차 과정을 겪어보시는 분들이라 아시겠지만 이거 현장 검증하고 하면은 최소한 6개월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불과 보름 만에 4,170억 원이 내려옵니다. 피해액은 2천억이 채 안 됩니다. 추산. 그러니까 2천억의 피해액에 비해서 2배 이상 복구액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1년 예산이 한꺼번에 떨어집니다. 단 한 사건으로. 그 다음에 4,170억 원의 추경으로 560몇 억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5천억 원 가까운 여러분들 공단의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이 한꺼번에 내려옵니다. 자, 근데 제가 굉장히 화가 났었던 거는 주택이 350채 정도가 타는데 주택 복구지원금은 50억밖에 안 돼요. 근데 나무 베는 돈만 잠깐 긴급벌채라고 하는
급한 곳에 잠깐 베는 돈만 530억이 투입이 됩니다. 말이 되나요? 저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가 팔이 막 썩고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비는 10분의 1을 주고 그 다음에 야, 옷 탔으니까 옷 사 입어라 그러고 옷은 3배의 비용을 지원해 줘요. 옷가게에다가. 그 나한테 옷 사 입어라 주는 게 아니라 옷가게에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가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 사진은 울진군에서 제공한 사진인데 다 태웠어요. 집을 다 태웠는데 산속에 있는 집은 아니에요. 분명히 산하고 떨어져 있는 집들입니다. 길로 떨어져 있죠. 여기는 한 길, 뭐 2길, 이렇게 3길, 이렇게 길이 다 떨어져 있는데 이런 집들이 다 탔습니다. 그럼 이건 산불 때문에 탄 건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탄 거예요? 자, 여기에 소방차가 한 대가 딱 와 있었다 그러면 태웠겠습니까? 딱 한 대의 소방차가 와 있었다. 정부가 일을 안 한 거죠. 단 한 대의 소방차도 여기다 배치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어제 캘리포니아에서 산불 났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산불 나면 그 보도자료를 좀 자세히 보세요. 화면을. 그 앵커가 얘기하는 소리를 듣지 마시고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소방관들이 다 집 근처에 이렇게 서 있어요. 산불을 끄지 않습니다. 집으로 나오는 불을 그냥 거기서 어차피 불은 제가 점핑한다 그랬죠. 점핑하는 불은 요만한 불이에요. 그 불을 소방관들이 꺼주는 거예요. 소방관들은 그냥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폼 잡고. 근데 폼 잡고 서 있는 게 아니고 요런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점핑을 해서 나오는 불을 꺼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 자산이 보호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나도 안 한 거죠. 근데 어떻게 1인당 한 가구당 800만 원 전수하면 1,6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냐 이거죠. 국가가 제 역할을 못했는데 이건 상당히 화가 나는 일이죠. 이게 울진 산불의 모습입니다. 울진 산불의 모습. 여기도 역시 점핑을 해서 타기 때문에 다 태우지 않습니다. 항상 불은 점핑을 한다. 그래서 방화수림대가 있어도 무의미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안동 산불, 2020년에 났었던 안동 산불인데 당시에 안동의 국회의원이 상당히 좀 힘이 있었던, 중앙에 힘이 있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는 들은 소문인데 안동에 가서 그래서 복구 비용이 굉장히 빠르게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복구 비용이 들어오자마자 한 일이 이렇게 나무를 베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가장자리에 다 살아있는 나무들까지 전부 다 뱁니다. 가장자리 나무들은 전부 다 살아있었거든요. 그걸 다 베니까 포크레인이 이렇게 가서 모든 나무들을 전부 다 베내니까 이제는 토사가 유출이 되죠. 긴급 복구를 한다고 그러면서 나무를 벌채를 하는 순간 긴급 피해가 더 발생을 할 우려를 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안동은 2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계속 벌거숭이 산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에 대한 질문, 이런 분석을 6개월, 1년 동안 한 후에 복구 예산을 내려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전혀 하지 않고 기재부하고 정부에서 무려 5천억 원의 비용을 그냥 국회에서 돈을 내려보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산불에 노출이 된 국가인가? 이거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립공원만큼 숲이 울창한 곳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근데 산림청이 자꾸 숲이 울창해서 산불에 취약해졌다 그러니까 우리 기관도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질문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숲이 건조화로 인해서 산불은 앞으로 계속 커질 것이냐? 커질 것이다 그러면 조직에서 조직을 정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직을 확대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조직을 확대하는 비용은 엄청난 낭비가 됩니다. 이런 부분 질문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임도와 헬기가 부족해서 산불을 못 끈다 그랬으니까 국립공원에도 산불 진화용 임도를 막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소방도로를. 국립공원에 없잖아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숲은 원래 취약한 소나무 숲이냐,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국립공원 이미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산불이 터지자마자 모든 신문지상에서 기후변화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기후변화.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와 기후변화 진짜 심각하다. 산불이 더 크게 나겠구나. 이렇게 만들어놨죠. 잠재적 인식 속에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근데 저는 연구자인데 제가 훌륭한 연구자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저런 연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훌륭한 연구자는 아닌데 다만 연구자이기 때문에 남의 연구를 서칭을 좀 많이 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제가 연구를 서칭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데 재밌게 우리나라가 기후변화라고 떠드는 순간 올해 논문입니다. 올해 3월 산불 났을 때 논문이에요. 올해 3월 논문입니다. 올해 3월 논문에서 산불 위험 정도를 지금 현재와 앞으로 100년 후, 70년 후인데요. 70년 후를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산불 위험 정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문이 이거는 사이언스지에 난 논문. 사이언스는 뭐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저 같은 사람은 쓰지도 못하고 우리 학교에서도 1년에 전체 1300명 교수 중에 뭐 한두 편 나오면 정말 잘 나오는 그런 학술지입니다. 대단한 학술지인데 거기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산불이 날 줄 알고 3월에 딱 이거를 발표를 해주네요. 봤더니 우리나라는 그냥 요거 색깔만 보시면 됩니다. 짙은 색은 산불에 현재 위험한 나라, 위험한 토지. 그 다음에 중간색은 중간 정도. 옅은 색은 산불에 안전한 토지입니다. 산불에 안전한. 우리나라는 무슨 색인가요? 나머지 하얀색은 산이 없는, 숲이 없는 사막 뭐 이런 데는 산불 날 리가 없잖아요. 숲이 없는 곳은 그다음에 비가 많이 있는 곳. 여기는 산불이 안 나니까 여기는 허연 거고 나무가 있는 곳 중에는 이렇게 진한 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한 나라잖아요. 확대해 드릴게요. 네, 안전한 나라. 아주 안전한 나라, 우리나라. 그러니까 현재는 안전해요. 미래는 신문 기사에 의하면 난리가 나야 되겠죠. 중국을 한번 보세요. 중국은 중간 정도의 위험과 안전한 곳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이쪽은 굉장히 현재도 위험하고. 자, 2070년에서 2099년 그러니까 한 7, 80년 후입니다. 7, 8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에 다 눈이 가죠? 네, 안전하잖아요, 우리나라. 80년 후에도 안전하대요. 기후변화에 안전합니다. 아주 안전한 나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중국은 전체가 불안하게 위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도 안전하고 80년 후에도 안전한데 왜 기후위기가 지금 오죠? 아니에요. 이런 분석. 그러면은 저 사이언스지에 저런 학자들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아니다라고 하려면 아니다라는 데이터 근거를 내야 되잖아요. 산림과학원, 산림청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런 데이터 낸 적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가 봐도 안전합니다. 자, 그리고 기후변화가 온다 그러면은 한국, 중국, 일본은 같이 와요. 그렇죠? 옆에 있는 나라들이니까. 특히 중국은 더 위험해진다고 얘기했으니까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오게 되겠죠.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아가지고 일본 산림청도 뒤집니다. 요즘 구글 번역이 대단해서 일본 산림청에 제가 일본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일본 산림청에 가서 이걸 뒤져서 찾은 거예요. 자, 1975년 8,000건이 넘었습니다. 그죠? 8,000건이 넘는데 기후변화가 오니까 막 줄어요, 산불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2019년까지 오는데 무려 80%가 넘게 줄어듭니다. 그럼 기후변화가 우리나라만 옵니까? 왜 이 나라는 줄죠? 중국은 건수를 통계를 낼 수가 없는 나라죠. 너무나 커서. 그래서 중국은 또 이런 학자들이 논문을 잘 써줘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잘 보라고. 저는 논문을 잘 안 쓰는데 저 같은 사람이 잘 보라고 이렇게 써줘요. 2020년 최근의 논문이에요. 최근에 봤더니 이거는 인공위성 영상으로 분석을 한 논문입니다. 산불 피해 면적을 인공위성 영상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봤더니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산불이 막 이렇게 급증을 하는 사이에 옆에 중국과 일본은 막 줄고 있어요. 어느 나라가 잘못된 걸까요? 중국은 기후위기의 위험성이 점점 증가한다고 얘기했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산불을 이렇게 줄죠. 우리나라만 이상한 나라인가요? 우리나라만 기후변화가 막 오나요? 자,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유럽. 여기는 현재도 가장 위험한, 지중해 혹시 가보신 분이 있으시면 1년 내내 건조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산불이 항상 위험해요. 여름에 특히 건조합니다. 여름에. 그래서 1년 내내 위험한 이 지중해성 기후대에 속해 있는 나라들의 통계 데이터, 산불 건수가, 산불 피해 면적인데요. 막 줄어요. 위험하다고 한 나라조차 산불 피해 건수가 줄고 면적이 줄는데 왜 우리나라만 느느냐?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기후변화만 타겟으로 오나요? 기후변화가 그런 식으로 오는 거 봤나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하는데 왜 기후변화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죠. 이거는 전 세계 통계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추정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전 세계 통계, 이거는 건수가 아니라 피해 면적입니다. 이것도 역시 인공위성 영상 분석인데요. 자, 이렇게 줄잖아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해야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라 하면 증가해야 돼요. 안 증가합니다. 늘 줄어듭니다. 왜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흐름과 달라지나요? 이 이유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시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숲속에서의 활동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산속에 요새 담배 들고 들어가는 사람 거의 없죠. 숲속에서 요새 밥 해먹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들도 이제 논두렁 태우기 잘 안 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아예 담배 피는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줄여주는데 왜 우리나라 늘어날까요? 기후변화 때문에? 아니잖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소나무의 적지 분석이에요. 2014년도 소나무 적지 분석. 근데 기후변화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소나무 적지는 이렇게 사라집니다. 2050년에는 83%, 2014년 대비 83%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적지가 사라진다는 것은 생태적 천이에 의해서 소나무가 사라지는 것 플러스 알파 더 급속도로 소나무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나무가 여기에 살 수는 있지만 설악산 일대에 살 수는 있지만 천이에 의해서 얘들은 빠르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라지는 소나무림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거는 기후변화에 의해서 소나무림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가 오면 안전해져요, 산불에. 오히려. 그래서 기후변화는 산불에 있어서만큼은 축복이에요.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아이러니죠. 왜?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에 가장 취약한 소나무가 살 수 없고 산불에 강한 화렵수가 살아가는 숲으로 빠르게 전환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산불 건수는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어야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왜 늘어날까요? 이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까 늘어나는 겁니다. 기후변화 때문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작은 자리면 이게 질문을 주고받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꼭 질문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숲이 울창해서 그렇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공간의 숲이 가장 울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창한 숲이 산불에 더 취약하다. 미국 산림청 논문, 미국은 그렇습니다. 왜? 여름에 비가 안 오거든요. 지금 캘리포니아는 우리나라랑 위도가 비슷하죠? 잘 모르시겠지만 비슷합니다. 약간 북반구에 있어요. 예, 근데 왜 우리나라는 지금 산불 안 나요? 근데 거기는 산불이 나서 큰일 났죠. 어제 뉴스에 나왔으니까. 거기는 여름이 건조기입니다.
여름에 광합성을 많이 하고 식물이 증발산을 많이 막 시켜야 되는데 건조기예요. 그러니까 산불이 크게 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맨날 비잖아요. 산불이 안 나요.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지잖아요. 산불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불에 있어서는 정말 행복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재난재해에 안전한 나라예요. 근데 마치 미국 사례를 들어서 우리나라 울창한 숲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숲을 울창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숲은 울창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숲이 울창하려면 최소한 500년, 1000년은 있어야 되겠죠? 경험상. 근데 우리나라는 500년, 1000년 된 숲이 한 개도 없어요. 안타깝지만. 나중에 있으시면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없습니다. 자, 이게 1888년 서울의 사진입니다. 1888년. 130년 전이네요. 나무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울창해요? 130년 전에 나무 한 개도 없었어요. 130년. 그럼 130년 나무가 자란다고 울창해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진,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외국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신기한 사진들이거든요. 이렇게. 야, 이 나무 요만큼 하면 얼마나 뗄 것 같아요? 요 정도면 제가 떼면은 작은 집에 하루? 겨울에? 자, 이 나무를 하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면서 지고야. 나무가 없단 얘기예요. 집에 불을 피우지도 못하고 그냥 밥 해먹는 나무 정도. 그만큼 나무가 없어요. 뒤에는 아예 하나도 없죠. 예, 이게 우리나라의 조선 후기의 모습입니다. 뭐가 울창해요? 이지도도 산림과학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너무나 기뻐요. 작년 말에. 이게 1910년이 언제죠? 무슨 일이 일어났죠? 1910년에? 무반응인데 큰일 났습니다. 제 강의가 재미없다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1910년에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해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일제의 수탈과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의 삼천리 금수강산이 다 파괴됐다. 그렇게 배웠죠.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1910년 일제가 강점하기 전에 얘네는 이미 우리나라의 자원 수탈을 위해서 정밀 산림 지도를 만들어냅니다. 대단한 나라들이에요. 정말로 수탈을 위해서 치밀하게 접근한 일본. 저는 일본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접근을 하는데, 자, 큰 나무가 있는 곳이 요거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산림의 10%가 조금 넘습니다. 큰 나무가 있는 곳. 그러면 이미 일제가 들어오기도 전에 수탈해 갔나요? 아니잖아요. 이미 90%가 다 훼손이 된 거예요, 산림에. 큰 나무 자체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1910년에. 100년 전에 큰 나무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치수발생지는 이제 나무 다 해먹고 어린 나무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뗄나무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치수발생지는. 자, 요거를 임상의 형태로 보면 치수발생지는 거의 다 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다 베먹어가지고 소나무가 올라오고요. 척박지니까. 그 다음에 화렵수는 요 성림지의 많은 부분이 화렵수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왜 숲이 남아있느냐? 사람이 걸어가서 지게로 나무를 해올 수가 없습니다. 숯도 지고 올 수 없는 그런 오지인 거예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지고 옵니까? 자, 이런 지역들만 빼고는 다 숲이 사라졌는데, 자, 대부분 화렵수가 많이 있다라는 게 1910년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숲은 화렵수가 정상이에요. 천의에서도 배우잖아요. 소나무, 참나무, 화렵수, 혼효. 예, 이렇게 되는데 화렵수, 혼효림이 아직까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숲이 울창하지 않습니다. 전혀. 최소한 1000년이 지나야 울창해집니다. 이렇게 불을 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숲이 울창해지기 숲이 그나마 유지되기 시작한 거는 요때입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 사이에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나무에서 석유로 바꿉니다. 석탄에서 석유로 바꾸고. 요때 공단에 근무하셨던 분 초기 멤버들이실 것 같은데 이때 공단 사무소 주변에 있는 마을들은 다 나무를 뗐을 거예요. 2000년에도 아마 나무를 뗐을 겁니다. 공단 사무소 주변에 있는 마을들. 한번 이거 은퇴하신 분들한테 구슬을 한번 받아보셔도 좋을 겁니다. 동네에서 맨날 저녁 때 연기가 펄펄펄펄 굴뚝에서 연기 나고 그런 그 공단은 시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인정해 줬어요. 인정해 줬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시골 마을이 요때의 에너지가 바뀝니다. 나무에서 석유로. 석탄은 아예 떼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차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시골에 석탄을 배달을 합니까? 연탄을. 그래서 연탄을 뗀 사람들은 도시에 산 사람들이고 여기 젊으신 분들은 아마 이 시대를 다 벗어나서 이때 사셨기 때문에 이걸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연세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아마 요거 기억이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숲이 좋아지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입니다. 딱 30년밖에 안 됩니다. 30년. 30년 만에 뭐가 울창해집니까? 그래서 20년에서 50년 사이의 수목들, 20년에서 50년 사이의 수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30년 전후에서 우리나라 에너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무를 하지 않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통계 자료가 그것과 일치를 하게 됩니다. 20에서 50년이 울창한 숲이다 그러면은 말 다 했죠. 자, 이게 스위스의 0급 구분입니다. 우리나라는 6연급, 50년, 60년 이상은 아예 없어요. 50년 이상은 그냥 퉁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수림대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스위스 비슷하죠. 뭐 0급 구분 이렇게 해놨는데 30년씩 구분을 합니다. 30년씩. 자, 그리고 이게 계획인데, 그러니까 120년 정도 넘어가는 숲을 이제 수확을 시작하는 게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20년 정도 돼야 목재 수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수확은 150년이 넘어가야 수확을 하게 됩니다. 150년. 우리나라 숲은 50년 넘어가는 숲도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울창하다고 보느냐? 이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나라 숲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한국 숲이에요. 이 뒤에는 하나도 없는 게 우리나라 숲이에요. 이 뒤에 진짜 한 개도 없어요. 단 한 개도. 이게 어떻게 울창합니까? 제가 여기에 좀 있고 이 뒤에도 좀 있으면 울창한 숲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울창합니까? 자, 이거는 그럼 스위스만 그러냐? 캘리포니아도 들어갑니다.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어디 있죠? 여기 캘리포니아. 이게 산불 많이 나는 캘리포니아. 요 빨간색 박스가 우리나라 숲의 연령대가 있는 거고요. 이 뒤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캘리포니아 정도는 돼야 울창하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 뭐 850년까지 있네요. 심지어. 자, 오레곤, 워싱턴.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다 똑같잖아요. 우리나라 숲은 아주 어린 숲이에요. 울창하지도 않고 너무나 어린 그런 숲밖에 없습니다. 숲이 여기에 가는데 여기서 잘 봐야 돼. 소나무, 참나무류, 나이아프라스 혼요로 가는데 우리는 여기에 그냥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 사이에. 그래서 일로 가려면 100년 이상 기다려야 돼요. 근데 국립공원은 요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요 사이에. 정확하게. 나무가 없으면 숲이 울창하지 않으면 산불이 안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 치수 어린 나무밖에 없죠? 산불 다 났죠? 이게 울진 산불 요번에 났었던 어린 나무만 있었던 숲입니다. 다 태웁니다. 자, 여기도 30년 정도 되는 소나무만 있는 숲인데 다 태웁니다. 어린 나무밖에 없어서 다 탄 거예요. 주변보다 어려요. 다 탑니다. 제가 참나무 혼요림의 중간 단계에 있다는데 이게 지리산 국립공원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불을 내려고 해도 안 납니다. 다르죠? 숲의 모양이 달라요. 근본적으로. 좀 더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지리산 국립공원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도 1980년대까지 참나무 잘라서
저거를 했어요. 표고버섯 재배를 했었던 그런 숲이에요. 그러니까 80년대까지 교란이 상당히 심하게 있었던 숲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렇게 놔뒀더니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뭐 이거 늘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진 그대로입니다. 나무는 꾸불꾸불하게 자라지 않아요. 이렇게 곱게 자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토양이 괜찮으면. 그리고 숲이 경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곱게 자라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산불은 절대 안 납니다. 이거는 작년 여름에 찍은 사진이에요. 더 좋아지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 1000년, 2000년 되는. 물론 한 번도 안 건드린 숲입니다. 이게 1900년대 초반에,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반에 어마어마하게 베어졌던 레드우드 숲입니다.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이고요. 네, 이런 숲이 만들어지죠. 큰 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작은 나무 같이 다 있어요. 이게 우리 당연한, 여러분들은 당연하겠죠. 우리나라 숲은 절대 울창하지 않다. 울창해서 산불이 나서 울창한 걸 걷어내야 된다라는 논리는 하나도 안 맞는다. 그 다음에 건조화 때문에 그렇다. 난리 났죠. 기후변화랑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건데 척박하다라는 단어를 보시면 메마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척박하다. 건조하다 이꼴 척박하다 동일하죠. 같은 단어예요. 척박임지, 땅이 기름지지 못하고 몹시 메말라,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땅.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땅. 여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주시.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땅. 2009년에 국립수산랭과학원의 자료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숲이 울창하게 변화되어서 척박한 곳에 자라는 소나무림이 유지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국가시책으로 척박하게 숲을 만들어 왔다라고 자랑을 하는. 앞에 뭐라 그랬죠? 척박? 나무가 못 자라게. 예, 나무가 못 자라게 관리를 한 거예요. 소나무만 자라게. 척박지에서 소나무만 자라니까. 그러면 척박하게 만들어 온 건 누구죠? 자연이 아니고 기후변화가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 온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데이터를 오픈을 해줍니다. 이렇게 척박하게. 뒤에는 화렵수가 꽉 차 있죠? 예, 이거를 열심히 잘라주는 게 이게 숲가꾸기예요. 척박하게 만들어진 거. 자랑으로 올린 거예요. 자랑. 잘못됐다고 올린 게 아니라 자랑으로 올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지? 숲이 울창하면 산불이 안 난다. 울창해서 다 탔죠? 울창하지 않게 만들어주니까 안 탄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오는 산림처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숲은 침엽수 밑에 화렵수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가해산 국립공원이야. 가해산 국립공원 소나무림 굉장히 좋습니다. 소나무림 밑에 요 한 50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은 화렵수가 이렇게 꽉 차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렇게 수분이 많은 잎기류하고 같이 자랍니다. 소나무가 절대 쉽게 죽지 않아요. 20m 이상 올라가 있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존하는 화렵수와 침엽수가 공존하는 숲이 100년 이상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숲에서는 절대 산불이 안 납니다. 자, 이거는 도립공원인데, 도립공원의 모습인데, 이렇게 이미 이제 소나무림에서 천의가 진행이 돼서 서나무, 졸참나무 포함해서 각종 화렵수 혼혈임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숲입니다. 근데 작년에 산불 예방 숲가꾸기라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척박하게 만들어주는, 척박하게가 아니라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를 제거하려는 사업이에요. 저기서 제거할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자, 요런 소나무를 제거해서 산불에 취약한 숲을 예방하자라고 하는 사업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결과는 이겁니다. 소나무만 빼고 다 베버렸어요. 이게 산불 예방 숲가꾸기의 모습입니다. 이게 올해 3배가 증가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예산 범위 내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그저께네요. 그저께도 제가 산불 예방 숲가꾸기라고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갔다 왔는데 소나무가 없어요. 근데 소나무를 제거하겠대요.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거죠? 상수리나무하고 아카시나무가 있는 숲인데 산불 예방 숲가꾸기를 하겠다고 사업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울진도 마찬가지. 똑같이 산불 예방 숙각구기 사업으로 소나무만 남겼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산불에 취약하게 됩니다. 자, 수관이 있죠? 불길을 만들었죠? 단층이죠? 아까 산림과학원이 15년간 추적해서 만든 그 정확한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게 산불 예방 숙각국이라는 겁니다. 돈이 없는 게 오히려 숲에 더 좋아요. 자, 여기는 부산인데요. 산불 예방 숙각국이 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하기 전의 모습이 아니라 한 바로 옆에 숲의 모습이에요. 산불에 가장 강한 게 상록화렵수인데요. 상록화렵수가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이 숲을 산불 예방 숙각국이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범죄예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범죄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부산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화렵수를 다 쌓아놨어요. 화렵수 쌓아놨으니까 마르겠죠? 마르면, 불나면 엄청난 화력으로 다 타겠죠. 살아있는 나무는 타지 않지만 바짝 마른 나무는 잘 타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쌓아놨어요. 바짝 마르면 1년 후에 여기 불났다 그러면 다 태우는 거예요. 소나무만 있죠? 또 다 태웁니다. 요 옆에 산불 예방 숙각국이 안 한 데는 불이 확산이 안 되겠죠. 멈춥니다. 그냥 멈춰요. 진짜 신기하게. 여기가 울진 산불 예방 숙각국이 한 곳입니다. 작년 겨울에 산불 예방한다고 숙각국이를 했는데 올 봄에 다 태웠어요. 제가 이걸 범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게 산불 예방 숙각국이 한 필지인데요. 이게 산불 피해 지역이에요. 노란색까지가 산불 피해지인데 다 피해 입었죠. 다 태웠습니다. 저는 이런 연구자인데 국민의 한 사람이고 세금을 내는 납세자죠. 저게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산불 예방 숙각국이 한 실제 숲의 모습입니다. 울진, 올해 제가 봄에 들어갔다 온 곳인데 산불 예방 숙각국에는 소나무,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를 제거하는 건데요. 소나무만 남기고 화렵수를 전부 다 제거했습니다. 똑같죠? 부산, 그 다음에 저기 제가 도립공원 사례 하나 보여드렸고요. 다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울진. 근데 여기는 명백한 증거예요. 산불 예방 숙각국을 했더니 숲을 다 태웠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데도 전혀 반성이 없죠. 자, 여기까지가 산불 예방 숙각국이 안 되고 여기는 필지가 아니라서 안 한대요. 산불은 여기서 멈춥니다. 신기하죠? 네, 정확하게 여기서. 얼마나 엉터리로 했으면 그냥 나무 잘라다 이렇게 그냥 뉘어놨어요. 자, 뉘어놓은 나무도 안 탑니다. 왜? 작년 겨울에 뉘어놨기 때문에 덜 말랐어요. 그래서 안 타요. 화렵수는 이렇게 산불에 강합니다. 그리고 소나무 밑에 화렵수가 이렇게 있어도 산불이 가다가 멈춥니다. 아예 멈춰버려요. 여기서 딱 멈췄잖아요, 산불이. 이건 뭐 제가 CG로 이렇게 합성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현장이 이래요. 이건 더 웃긴데? 이게 산불 예방 숙각국이 한 곳이에요. 굴참나무만 다 뱄어요. 그래서 산불 나고 다 태우고 올 봄에 5월에 제가 갔다 왔는데 5월에 굴참나무가 다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작년에 자른 굴참나무가. 그대로 놔뒀으면 산불 예방 숙각국이 안 했으면 여기 불 안 났어요. 아니 불이 멈췄겠죠 여기서. 근데 다 태워 먹었어요. 정말 너무하죠. 자, 근데 이제 이 다음에 또 뭐 하냐? 요거 나무 자르고 이거 나무 다 자르고 여기다 나무 심기를 합니다. 산불 예방 숲 방화수림대로 해서 그 사업이 2,500억이에요. 이렇게 만들고, 자, 이 숲을 이렇게 만들고 이제 여기다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나무 자랄 거예요? 자라겠어요? 척박하잖아요. 못 자라요. 이렇게 만들고. 다시 이 나라는 침엽수림 밑에 침엽수가 올라와요. 왜? 여름이 건조하기 때문에 화렵수가 자라질 못해요. 화렵수가 자라는 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고 겨울에 건조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는 화렵수가 자라고요. 여름이 건조한 곳에서는 침엽수밖에 못 자랍니다. 왜냐하면 척박하니까. 자, 이런 나라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밑에 화렵수가 자라고 근본적으로 이 숲 자체가 화렵수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저게 전혀 통하지 않죠. 해외 사례를 가져오려면 제대로 가져야죠. 왜 일본 사례는 안 가져오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사례는 아까 산불이 이렇게 주는 기후변화에서 그런 사례는 왜 안 가져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은 산불이 줄지 않냐 그랬더니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다르대요. 산림청의 공식 답변이 그랬습니다. 근데 미국은 같나요? 자, 이 나라는 요 데이터를 만든 건 아이다호인데요. 아이다호의 강우 패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6, 7, 8, 9. 비가 안 오잖아요. 총 강우량도 250mm밖에 안 돼요. 250mm. 어떻게 우리나라는 1500mm. 이런 나라의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와서 우리나라랑 비교하냐 이거죠. 자, 쑥갓구기를 하게 되면 건조화 때문에 산불이 잘 난다. 그래서 쑥갓구기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쑥갓구기를 하게 되면은 첨도 유출량이 어마어마하게, 요게 비시험님이 안 한 곳이고 요게 한 곳입니다. 수십 배가 증가를 해요. 유출량이. 그러니까 숲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양이 수십 배가 증가를 해요. 그럼 숲은 건조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건조하게 만드는 것을 건조하지 않게 만드는 사업으로 둔갑을 시켜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숲가꾸기의 위력이에요. 숲을 아주 건조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더 중요한 나무의 능력인데요. 나무는 뿌리에서 증발산만 시키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까 제가 레드우드 국립공원 보여드렸는데 제가 한 15년 전에 레드우드를 갈 때 그거를 읽었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가 120m까지 자란다 이런 거를 읽었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잎에서 대기 중의 수분을 흡수해서 뿌리로 다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흙에 저장을 해요. 몇 %까지? 내가 증발하는 양의 최대 70%까지 대기 중에서 다시 물을 흡수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흙 속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증발을 시키면서 광합성을 해서 몸집을 키우고 밤에는 다시 밤에 이슬이 내리고 온도가 내려가니까 습도가 올라가잖아요. 그 물을 다시 잎이 끌어들여 가지고 땅속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재활용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나무는. 아무리 건조해도 우리 그 가로수에 1m, 1m만 나무 흙인데도 잘 자라잖아요. 그게 이 역할입니다. 최대 70%까지 물을 지가 왔다 갔다. 자, 이 나무를 베버리면 그 역할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버리는 순간 물이 쭉쭉 빠져나가고 토양은 건조화되고 숲 자체가 건조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은 우리가 굉장히 유심히 살펴봐야 될 거고 레드우드 숲이 딱 그런 숲이다. 그리고 숲이 울창해지면 울창해질수록 같은 비가 와도 계속 이렇게 습하고 시원한 기운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이유가 다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레드우드 숲이 그런 숲이에요. 그다음에 임도와 헬기가 없어서 그렇다. 헬기. 국립공원공단도 헬기 좀 여러 대 가지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죠. 네. 대피소에도 이렇게 좀 걸어 올라가지 말고 태워서 올라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산림청이 대박 맞았죠. 임도 헬기 아주 초대박 맞았습니다. 이 사진 하나로 임도는 끝났습니다. 이건 밀양 산불이 여름에 났는데 산불이 이렇게 난 거는 제가 역사상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산불은 왜 저렇게 났지? 별 생각 없으면 그냥 산불인데 곰곰 생각해 보면 저 문제가 심각해요. 산불은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와야 돼요. 그죠? 바람은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능선만 이렇게 타는 것도 돼요. 그거는 능선을 이렇게 타고 간 거니까. 근데 중턱을 이렇게 타는 경우는 불가능.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불가능해요. 저거는 불가능입니다. 중턱에서 이렇게 불을 내는 실이 이렇게 가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종이를 태우는데 종이가 중간만 탄 거예요. 종이가.
그만큼 이상한 산불이 일어나는데, 자, 임도는 산불을 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놨어요. 정말 신기하게. 그것도 산불 발화 지점은 여기고 여기는 3일 동안 이렇게 타옵니다. 웃기지도 않게. 임도를 따라서 산불만 나온다. 임도를 따라서. 왜? 바람이 부니까. 이때는 바람이 안 불었어요. 여름이라. 바람이 부니까 임도를 따라서 산불이 나고, 계곡의 낙엽 하랍스림을 원래는 멈춰야 되는데 임도를 따라서 건너간 거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자, 원래는 여기에서 멈춰야 되는데 임도를 따라서 건너가고, 소나무림에서 다시 타고 임도를 따라 건너가고 다시 타고, 그 과정을 반복한 겁니다. 3일 동안. 이거는 진짜 교과서예요, 교과서. 임도. 임도를 따라서 이렇게 산불이 납니다. 자, 그리고 임도가 산불을 끌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고성속초 산불 피해지인데, 이거 2019년 제가 첫 장에 보여드렸던 그 산불 지역인데, 설악산 국립공원은 하나도 안 탔습니다. 물론 뭐 바람의 방향에 영향을 받았다 이러지만, 울진 산불도 똑같은 바람의 방향인데 거꾸로 어마어마하게 타 들어갑니다. 근데 설악산 하나도 안 탔죠? 근데 임도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임도가 아니라 아스팔트 도로가 이렇게 쫙 깔려. 이거 다음 지도에서 로드뷰를 볼 수 있는 그런 길이고요. 그 다음에 임도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추가해 놓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도로가 있는데 왜 다 태웠죠? 여기는 험준한산도 아니에요. 그냥 평지잖아요. 다 평지산. 다 태웁니다. 임도가 없어서 산불을 못 껐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다 껐어야죠. 다 태웠습니다. 전부 다. 바다가 없어서 산불을 못 껐다 그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바다에서 산불은 꺼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바다까지 가서 꺼집니다. 요번에 울진 산불도 산불 끈 게 아니에요. 바다까지 가서 그냥 꺼진 겁니다. 자, 임도, 안동 산불이에요. 임도 이렇게 잘랐어요. 다 태웠죠. 임도는 산불이 나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소방차도 못 들어갑니다. 소방차가, 이번에 울진 산불에서 소방차가 들어가려다가 산불이 나서 뒤로 나왔다라는 얘기가 실제 있어요.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게 임도예요. 산불이 나면. 왜? 불이 이렇게 센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죽어요, 그냥. 임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안동 산불 지역인데 아무 소용없이 다 태웁니다. 그리고 임도가 이렇게 나면 좋아지냐? 숲은 다 망가집니다. 숲은 다 망가져요. 코미디 같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코미디 같은 사진. 저희 한 10분 정도 더 해도 되죠? 네. 코미디 같은 사진. 이게 산림 복구 사진이에요. 안동. 산불 나고 산림 복구한 사진인데, 나무는 어디다 심었을까요? 녹차 바깥에 보이죠? 그러면 차나무를 이렇게 심었을까요? 여기는 관리도로고, 차 따는 그 길이고, 그래 보이죠? 여기에 나무 심으면 되고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복원된 거예요. 나무를 심으려니까 자연적으로 복원된 걸 다 자르고 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얘를 심었으니까 얘 다 잘라 죽여야 돼요, 또. 이걸 위해서 울진 산불만 2,600억이 내려왔어요. 이걸 위해서. 네, 여기 나무 심은 위치. 이거 코미디 아니에요, 이게? 이게 정부인가요? 자, 이게 발화 지점인데요. 울진 산불의 발화 지점인데, 이렇게 넓은 방화 지대가 있었어요. 방화선이. 그리고 여기 제가 항공사진을 그대로 엎어보면 이렇게 섬같이 이렇게 있어요. 도로가 다 있고요. 그러면 여기가 역할을 했으면 여기만 태우고 말았어야죠. 그죠? 근데 여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여기서 9km를 태워갑니다. 9km. 그리고 바닷가에서 꺼집니다. 끈 게 아니라 꺼집니다. 예, 거리상으로는 134m, 그 다음에 산불이 점핑한 거리는 426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점핑 500m는 그냥 쉽게 해요. 1.5km가 넘어가야 점핑을 못한다. 2km까지 점핑한다 그래요. 2km. 자, 2km까지 점핑한다고 과학원에서 얘기하죠. 이게 과학이에요. 그럼 방아수림 임도 3m, 4m 임도가 산불을 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2km 점핑하는데 뭘 합니까? 네, 국립산림과학원이. 그래서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임도가 있어서 산불을 끌 수 있다 그러면 다 도로 있잖아요. 껐어야죠. 이거는 인재예요. 얘 진짜. 자, 그다음에 헬기가 없어서 그렇다. 우리나라는 118대, 일본은 77대밖에 안 돼요. 77대. 일본은 우리나라 산림 면적의 약 4배. 그럼 일본은 다 태워야죠. 그죠? 일본 다 태워야 되잖아요. 제가 밀양 산불이 났을 때 유심히 지켜봤는데 여기서 희한하게 점점이 연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유심히 지켜봤는데 헬기 2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다가만 물을 갖다 퍼붓더라고요. 헬기 2대가 교대로. 불이 안 꺼져요. 막 점점 더 커져. 이게. 이거 보시면 계속 올라와요. 얘 헬기 2대가 계속 여기다만 갖다 보면. 왜 여기다 붙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여기다만 붙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점점이 올라와요. 이것도 제가 처음에 야 희한하다 이러고 또 꺼지고 바로 올라갔죠. 어떻게 돼 있냐? 이 소나무 재산청 이렇게 무덤 만든대요. 아무리 갖다 봐도 다 탈 때까지 안 꺼진 거예요. 그리고 점점이 올라온다 그랬죠. 자, 이 무덤이 점점이 불타서 이렇게 다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갖다 봐도 불이 안 꺼집니다. 헬기가 있어도 택도 없습니다. 제가 소방관하고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 소방관이 저를 처음에 이상한 사람으로 봐서 제가 산불 전문가인데요. 이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예 그리고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데 나중에 헤어지기 전에는 저 앞에 헬기 1000대 가도 못 끌 것 같다고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헬기는 불을 못 꺼요. 이상한 사람 같아 보이죠, 제가. 현장에서 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불 못 꺼요. 그 다음에 원래 산불에 취약한 숲이냐? 그렇지 않아요. 천리는 원래 그렇죠. 소나무 재산청, 소나무가 죽어간다. 온 난리로 우리나라 소나무 때문에 난리 났어요. 오로지 척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 30년의 세월입니다. 설악산 일대 소나무는 굉장히 많이 줄었죠. 거의 없어요. 소나무 순림은. 하층에 다 화렵수가 있지.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4년 사이에 10% 가까이 소나무림이 줄어요. 4년 동안, 불과 4년 동안 10%가 줍니다. 40년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소나무 숲이 거의 사라져요. 아까 국립산림과학원의 통계 데이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온난화 영향으로 이 소나무 숲이 줄어드는 것은 점점 더 빨라져요. 그래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숲은 점점 더 산불에 안전해져야 되는데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는 이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냈죠. 소나무 숲은 원래 이래요. 좋은 소나무 숲은. 근데 이 소나무가 빨리 죽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소나무도 한 200년 이상 자랍니다. 자리를 잘 잡은 친구들은. 왜냐하면 화렵수가 이 높이 이상 자라기가 어렵거든요. 25m 막 이렇게. 다시 보여드립니다. 예. 소나무 숲. 이런 숲은 산불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숲. 산불이 나지 않아요. 소나무랑 같이 자라면서 경쟁을 하는데 산불은 절대, 산불은 나죠.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확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에 울창한 숲은 이런 숲이에요. 한 300~400년 느티나무 숲이 만들어지면 울창한 숲이 됩니다. 요 가요산 해인사인데 해인사 요 숲 밑에 원래는 나무들이 막 자라야 울창한 숲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궁궐 다 소나무로 짓는다 그러죠? 나 거짓말입니다. 그럼 절도 다 소나무로 짓겠죠? 아닙니다. 고려시대의 건축,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초기에 산으로 들어갔던 건축물들, 지금 남아있는
어떤 것들인가요? 다 국립공원 안에 있는데 해인사의 장경판전, 그 다음에 배울림 기둥 뭐죠? 부석사 무량수전, 봉정사 극락전. 우리 국사 시간에 열심히 가보진 않았어도 외운 그런 그 고려시대 목조 건축물들의 기둥은 다 소나무? 느티나무. 왜? 그때는 숲이 좋았으니까. 좋은 숲에는 소나무가 없죠. 근데 그거를 느티나무 구하기 위해서 저 멀리서 가져왔을까요? 고려시대에? 옆에 있는 거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럼 소나무는 느티나무 다 썼으니까 이제 옆에 있는 게 없으니까 척박해지니까 소나무 올라오니까 소나무 쓰는 거죠. 조선시대는 소나무.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2009년 산림과학원. 소나무林감소를 막기 위해 척박한 곳에서 잘 자라는 소나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시책으로 열심히 노력했다. 2000년부터.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척박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00년부터. 이게 2000년부터 만든 건 아니고요. 실제로 1998년부터 만들어집니다. 1997년 IMF가 일어나고 1998년에 IMF의 타결을 위해서 공공일자리 사업을 합니다. 정부에서 돈을 주기 위해서 실업자들. 그 공공일자리 사업 중에서 가장 대박을 친 게 이거예요. 숯가꾸기. 그래서 가서 나무 자르는 거. 이게 오랜 역사를, 유구한 역사를 가진 게 아니에요. IMF 때문에 우연히 걸려들어온 그 사업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 전체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이 단 하나의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그게 숲을 척박하게 만들고 있고 산불에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산림청이 자랑하는 숲가꾸기 숲입니다. 숲가꾸기가 진행된 소나무 숲이에요. 다 태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다 태워요. 화렵수 다 잘라버리니까 이렇게 다 태워요. 역시 다 태우죠. 전국이 다 마찬가지로 태웁니다. 이거 울진만이 아니에요. 이 사진은 지금 합천 산불이에요. 올해는 합천 산불 사진인데 여기 화렵수 다 잘라놓은 거고요. 바람. 숯가꾸기를 하면 한 3배 정도가 빨라집니다. 바람이. 바람이 빨라지니까 숯가꾸기를 하면 바람이 빨라지니까 산불이 빨리 나겠죠. 당연한 거죠. 바람 통로가 되죠. 침엽수림은 산불에 취약해져서 그 다음에 연료의 양이 많아 바람에 취약하고 그 다음에 불의 통로가 되고. 자, 이거를 만들어 온 거예요. 20년 동안. 경제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경상북도가 세계적 특허인 신나리 일품송이 소나무라는 특허 소나무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이름도 까먹지 않습니다. 신나리 일품송이 소나무. 세계적 특허라고 막 홍보를 했는데 자, 15년 동안 나무를 심은 결과 송이는 정말로 단 한 송이도 따지 못했답니다. 특허 송이 소나무. 세계적 특허가. 왜 했어요? 자, 지금도 송이 때문에 소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죠. 이미 2050년이 되면 소나무는 적지가 다 사라지는데 소나무는 다 죽어요. 대부분.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 죽는데 그럼 송이를 딸 때쯤 2050년인데 30년 지나서 딸 때쯤에는 소나무가 없어요. 지금 심으면. 이 기본 논리도 안 돼요. 기본 논리도. 이 기본 논리. 지금도 소나무 심겠대요. 소나무 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얘 울진 소나무 심으면 된대요. 소나무 심으면 참나무가 이렇게 막 올라와요. 이미 한 번 잘라준 건데 아까 보신 거랑 똑같아요. 또 잘라줘야 돼요. 그 다음에 10년 지나면 얘가 적지에서 사라지니까 소나무도 죽겠죠. 황폐해지면 어떻게 돼요? 아, 황폐한 수종갱신을 해야지. 황폐한 숲에. 이제 경제술인데 황칠나무를 심어야 되겠구나. 또 심어. 자라요? 촉박지니까 못 자라요.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2000년에 산불 나고 나서 왼쪽은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소나무 숲을 유지한 곳, 오른쪽은 그냥 놔둔 곳. 그냥 놔두면 나무가 안 자란다 그랬는데 잘 자라요. 참나무 요림으로. 이거는 강원도
동해안 산불 2000년에 난 이후에 비교 실험한 것이에요. 정확하게 차이 나죠? 여기는 산불 나면 또 다 태웁니다. 그게 울진 산불에서 다 태웠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완전 CG 같은데요. 완전 CG 같은데 제가 밀양 산불에서 찍은 건데 이렇게 소나무 숯가꾸기 한 데서 산불이 오다가 요 화렵소림에서 정확하게 그냥 멈춰요. 끝. 이거 사진에서 어떻게 담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온갖 별쇼를 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정도가 최대고요.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보시면 그냥 다 멈춰요. 멈췄네? 이렇게. 신기합니다. 진짜 신기해요. 여기는 합천 산불. 경계가 딱 꺼지죠? 여기는 숯가꾸기 한 곳, 여기는 안 한 곳. 멈춰요, 그냥. 산불이. 이렇게밖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제가. 근데 멈추냐, 끝나냐, 아니에요. 점핑을 해서 저 뒤에 다 태우죠. 저기는 몇백 미터 그냥 점핑합니다. 자, 나무가 말라 죽으면 산불에 취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나무 말라 죽은 지 한 5년 정도 지났겠죠? 이 정도면? 예. 근데 하나도 안 탑니다. 서 있으면 안 타요. 아유. 소나무 재선충. 이거는 국립공원공단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자꾸 침입하죠. 제가 공단에 이거 방어해야 된다고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 이번 기회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해상국립공원입니다. 한라해상국립공원에 요 뒤에 이런 숲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했다는 게 아니라 산림청에서 이렇게 했죠. 이걸로 허가를 해준 거죠. 용인을 해준 거죠. 국립공원공단에서. 이렇게 되면 산불이 다 나았죠. 소나무림 하부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되면 안 나는데. 근데 이거를 정말 제가 이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안 만들면 이렇게 되죠. 지리산. 이거 설악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설악산. 지리산. 졸참나무 숲입니다. 소나무도 가끔은 이렇게 자라요. 소나무도. 절대 다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라요. 여기는 한 150년 정도 된 소나무 같아요. 곰솔입니다. 숯가꾸기를, 나무를 빨리 긴급으로 잘라내서 2차 피해에 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무를 자르는 순간 이렇게 2차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나무를 안 자르면 안 쓰러져요. 근데 자르는 순간 2차 피해. 이거 다 톱질 자국 있죠? 2차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강릉 산불 지역입니다. 토사가 막 유출이 돼가지고 나무 잘라놓은 게 다 덮이고 또 유출되고 이런 2차 피해가 발생을 해요. 자, 근데 안 자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도 안 쓰러져요. 여기 피해는 바로 옆에 부분인데 하나도 안 쓰러지고 숲은 3년 만에 이렇게 복원이 된대요. 2019년 강릉 산불 지역이에요. 그냥 복원이 돼요. 여기는 2020년 안동 산불. 이쪽은 안 잘랐는데 하나도 안 쓰러지잖아요. 그리고 숲이 복원이 됐고 여기는 나무를 아직도 심어서 벌거숭이. 그래서 그대로 두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포장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국립공원 때문에 이거 만든 말이에요. 국립공원 때문에 한 말이에요. 루즈벨트가. 그래서 국립공원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대로 둬라.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전략적으로 기후위기, 탄소중립 그거에 의해서 그대로 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플러스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많이 지났는데. 자, 산불이 나면은 탄소가 다 타는 게 아니에요. 겉만 살짝 그을리는 거예요. 심지어 껍데기까지도 그대로 다 살아있습니다. 나뭇잎만 살짝 태워서 이게 10%도 안 됩니다. 아주 조금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복구가 됩니다. 숲은 탄소는. 그래서 불이 났다 그러면 우리가 탄소가 다 날아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아주 조금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매우 빠르게 자연에서는 복원이 된다. 근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건드리는 순간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숯가꾸기를 하게 되면 탄소를 저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잘해도 탄소는 30% 가까이 날아가게 됩니다. 토양에 있는 탄소. 토양이 울창한 숲에서 탄소 저장량이 전체 숲의 탄소 저장량의 80%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매스보다 4배나 많은 탄소를 가지고 있는 게 토양인데 숯가꾸기라는 순간 토양을 이렇게 건드리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토양 탄소의 30%를 유출시켜요. 이거는 평생 가도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100년, 인간 단위의 주기에서는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숲을 열심히 가꾸고 관리하고 그러면 탄소가 저장이 될 것이다. 기후변화 완화를 시킬 것이다. 그렇게 하면 탄소 저장량이 1. 그냥 그대로 두면 탄소 저장량이 42. 돈 들여서 1을 만들 것이냐? 돈 안 들이고 42를 만들 것이냐? 자, 돈 들여서 1을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로비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가. 네, 여러분들은 여기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더 많은 홍보와 노력, 그 다음에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량, 바이오매스가 친환경 에너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닙니다. 바이오매스가 배출하는 탄소, 쓰레기를 바이오매스로 제가 둔갑시킨다 그랬죠. 바이오매스가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은 자, 가스에 비해서 몇 배입니까? 4배예요, 4배. 심지어는 화석보다도 석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게 나무예요. 왜? 나무가 오래되면 탄소니까. 석탄이니까. 그래서 절대 바이오매스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다.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쓰레기를 만들어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처럼 이런 시스템, 이런 그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나라 정부인데 이거를 깨기 위해 여러분들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안 깨지냐? 이 구조 때문에 안 깨져요. 모든 세금이 100% 모든 세금이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절대 안 깨집니다. 이거는 제가 국립공원 어딜까요? 저런 숲을 좀 많이 보고 싶어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저기는 또 논란의 한 축이 되고 있는 우리 어디죠? 공항, 흑산도입니다. 흑산도의 구실잡밥나무 같아요. 이런 숲을 좀 보고 싶습니다. 느티나무 숲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되는 숲이 있어야 울창한 숲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울창하지 않은 그런 숲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적게 받으려고 조금 시간을 많이 썼는데 점심시간은 안 뺏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시간까지 한 10분 남은 것 같은데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전략실의 이나연입니다. 교수님 강의 굉장히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국립공원에서도 많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교수님 처음에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일본이나 중국에서의 발생, 그 산불의 발생 빈도가 감소되고 있는 그 자료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 발생 빈도가 감소하는 원인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인위적인 영향이나 자연 발생이나 이런 산불의 원인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불의 발생 빈도뿐만 아니고 산불의 강도나 면적,
대규모 발생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내용을 근거 있게 얘기하는 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산불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뭐 숲의 구조나 구성이나 뭐 기상이나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뭐 다른 나라 캘리포니아나 뭐 호주나 뭐 중국이나 일본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료를 찾아보니 가까운 일본의 자료를 보니 과거에 8,000건 이상 발생하던 산불이 최근에는 약 1,000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그 발생 빈도가 굉장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불이 발생했던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습도하고 분석을 해보니 습도가 높은 날과 낮은 날에서는 하루로 비교해보면 일평균 3배 이상 습도가 낮은 날에 산불 발생이 높았다는 그런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조가 산불의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분석된 자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있고 그런 접근도 있어서 같이 다방면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조한 거는 당연히 산불의 원인이 되고요. 그거는 당연한 건데 건조함에도 그러니까 산불은 무조건 사람의 인재에 의해서 발생하거든요. 한국, 중국, 일본은. 그래서 건조한 거는 당연히 내가 실수를 해도 불이 안 나게 습하면 불이 안 나는 거고 건조한 불이 나는데 그게 커지냐 안 커지느냐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도보다는 오히려 면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제가 면적이라고 그랬죠. 면적도 상당히 줄어들고요. 일본은 산불이 거의 뭐 안 나니까 이제는 산림청 내에 헬기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일본은. 그 정도 수준으로 산불 피해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건수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피해 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면적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줄어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겠죠. 이상으로 제11차 국립공원 혁신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멋진 강연 해주신 홍석환 교수님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